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일본 이야기를 조금 풀려고 했거든요. 제가 어제 귀국한 김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여행 유튜버들 웬만한 여행 유튜버보다 제가 일본에 훨씬 더 오래 살았거든요. 훨씬 더 썰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 어제 했던 뭐 의식적인 이야기 말고도 맛집 추천 같은 거 있잖아. 맛집 같은 것도 결국에는 가성비 맛집으로 가게 돼 있거든. 네, 가성비의 노예 아니야. 일본말로 코스파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언제 해도 상관없는 이야기더라고. 언제 해도 상관없는 이야기는 제가 미리 세이브해놨다가 이렇게 보통 풀 때 쓰는 영상이니까, 일단은 오늘은 김수현 이야기. 그래서, 김수현이 주된 이유 6가지. 그냥 김소연 재밌잖아. 나는 좀 재밌어, 난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DC 실베에 올라온 글입니다. 김소연이 회생 불가인 이유 6가지 이래가지고 3월 18일에 올라온 건데, 일단은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태 남자 연예인들이 있었던 병크라는 급이 다른 수준이다. 바람, 맴매, 양마 이런 일회성이나 단기성 사건도 아니고 27살이 15살짜리 중학생 꽂혀서 장장 6년 동안 그루밍 범죄, 정호성 사건도 미성년자는 안 엮여있고 죽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상 미제 때부터 만났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오히려 해외가 더 난리 났거든, 웨이보. 근데 그런 데서 보게 되면 김세현이 같이 찍었던 사진이 2017년이다, 아니다 2015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사실상 성인에 대해서 만났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구라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뭐 죽어도 이때는 그랬지. 세론이는 집에 갔지만 그때는 안 사귀었다. 그때는 그냥 오빠 동생으로서 집에서 라면 끓여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야. 피해자 소속사로 꼬드겨서 첫 번째 멤버를 영입했고 무보수로 일하도록 종용하고 이용했다. 그래놓고 그 피해자가 성인 돼서 실수 한 번 하니까 바로 팽하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계약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 그 7억이란 돈에 대해서 과연 그 7억을 다 변제를 했어야 되는 건가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위약금이라고 하면 그 책정되는 기준 같은 게 있잖아. 근데 통상적으로 소속사가 있으면 소속사가 리스크도 같이 분할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소속사랑 이제 연예인들이 있으면 소속사는 그냥 연예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뭐 30%, 뭐 20%뭐 이렇게 꽁으로 먹잖아. 근데 이거는 보통 반대로 이제 소속 연예인이 뭔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위약금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나누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이 계약 자체가 좀 이제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테러인가 모르고 이제 덤탱이를 맞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봐야지 알 것 같고, 세 번째, 위약금 등 대신 갚아주는 척 해놓고 몇 년 뒤에 지한테 푼돈 일돈 7억으로 생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더 궁지에 몰아넣음. 개 역겹고 비정상적인 관계지만 6년을 만난 전 여친인데 연락 한 번 안 받고 설명 한 번 안 해준.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쇼당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수현이 그 세로이도 되게 좋아해서 수현이 오빠가 해결해 줬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가족들한테. 근데 문제는 나중에 와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그 내용 증명도 한 번이 아니더만 이미 새로 밝혀진 걸로 봤을 때는 또 압박이 들어가가지고 관련 자기 소속사 연예인들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당시에 김소연이 찍고 있었던 눈물의 여왕 쪽에 뭐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도 이제 손배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 수준의 내용 증명이 한 번 더 간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난 맨 처음에 요게, 나는 이게 구라일 수도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잖아. 한 20% 정도 확률로. 사람이 웬만큼 빡대가리가 아니고서 저런 상황에서 저걸 보낼 수가 없다, 정말로 만났다면.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만났고, 실제로 보냈고, 실제로 압박했고, 사실상 이제 이거를 트리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요게 세 번째 이야기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결국엔 피해자는 김수현 생일에 살잘했다. 근데 그날 지 생일 선물 받은 거나 자랑하고 장례식에 그림자도 안 비추고 어쨌든 6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본인 소속사 첫 번째 영입 멤버였는데 며칠 뒤에 GD 파티 가서 놀고, 사람이면 조금 가까웠던 지인이 죽어도 이러진 못할 텐데 진지하게 사페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얼마 뒤에 이제 GD 카페가 그 뭐지 파티 가고 이런 거는 이제 밝혀졌잖아. 그리고 지금 와서는 더
지금 와서 난 개인적으로 더 이게 더 좀 뭔가 괘씸한 게, 그렇게 연락하자고 했을 때는 연락 끝까지 안 받고 쌩 까고 막 그러고 피하고 그랬더니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제 새로니 부모 보고 오라고 하잖아. 이게 도대체 뭔가? 난 좀 싶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섯 번째, 해외 팬들에게 인기로 벌어들였던 수익이랑 영향력이 더 컸을 텐데 소아성애 관련해서는 해외가 더 얄짤없어. 지금 해외에서 더 욕먹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정도 급이면 앞으로도 연예 활동 불가 확정이고, 디플에서 찍은 드라마 캔슬돼서 약 1,500억 위약금 물면 경제적 타격도 꽤 될 걸로 예상되라고 하는데,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찍은 거에 대한 위약금은 1,500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내가 이게 위약금이 어떤 식으로 되나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그 손배가 들어간다 할 때 1,500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일단 엄청나게 많이 나오긴 나오는 건데, 나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훨씬 더 관대하다는 거지. 이 김소연에 대한 여론이. 여러분, 해외는 더 얄짤없습니다. 진짜로 더 얄짤없거든. 해외에서는 더 얄짤없는데 국내에서는 더 관대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가 보기엔 뭐 김소연의 알바도 좀 많이 풀어놓은 것 같거든. 인스타 여론 보면 우리 소연이 오빠 죽일 거야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더 도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김갑수 씨도 또 카바치다가 골로 갔잖아, 그치? 매불쇼 뭐 어디 코너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 선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 우리가 이게 전 항상 말하는 게, 그 엄벌주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이게 뭐 이게 죄를 짓고 나면 항상 이런 주의잖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런 뭔가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나 이런 데서 용서해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거기까지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나는 마음빵은 봐주자. 마음빵. 바람도 그래.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봐주자. 나는 마음빵 바람까지는 봐주는 건데, 승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 그게 뭐 이제 포주 역할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승리는 지금 또 해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놈은 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어차피 국내에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그 미자 관련된 요기에 대해서는 글쎄, 저도 뭐 굉장히 행여나들을 많이 만났지만,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여자친구가 13살 연하였던 애가 있는데, 걔를 맨 처음 봤을 때 내가 20살 때 딱 봤어. 근데 20살 때도 봤는데도 너무 어리더라고, 얘가. 근데 느낌은 들었어. 그래서 언젠간 얘 한번 만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애처럼 나도 이제 뭐 과자나 사주고 이러다가, 제가 해외 여행 한번 좀 길게 다녀온 적 있지. 한 1년 반 정도. 그 3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그때 걔가 24살 때 다시 만났거든. 그러니까 겁나 예뻐져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뭐 성인일 때 만난 거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만 하지만, 근데 나이 차이도 엄청 크고, 근데 미자일 때부터 만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대한민국 이렇게 관대한 건지, 해외에서 더 얄짤이 없거든. 그래서 해외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저 정도는 뭐 봐줘도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탑 대마 같은 게 더 이해가 안 되게 봐. 해외에서는 저런 걸 왜 쥐잡듯이 잡냐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그런 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보통 해외가 더 관대한데, 이번엔 반대로 되는 걸 봤어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더 관대하고 해외에서는 더 엄격하고 이런 것들. 지금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 지금 막 김수현 피켓 다 박살내고 다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요게 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몇 번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해외로 튀어도 어디 산골에서 오두막 지어놓고 은둔하고 살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은 불가하다. 평생 숨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평생 숨어서 살 이유가 있냐?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살겠지. 그래 잘생겼잖아. 잘생기면 또 승리 봐라. 그 옥중에 있는데도 이게 옥중 뒷바라지하고 다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위약금이 과연 얼만큼 나올지 이거는 나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 6개 요인으로 김소연은 끝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소아성애 이걸로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미성년자 그루밍 피해자 돈으로 종용하고 협박해서 살자로 몰아넣고, 생일 파티가 이제 새로니가 기일인 거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평생 그 김소연의 생일은 새로니 기일로 이제 기억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 병크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 굳이 비교하자면 승리 정도가 요게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정도로 승리도 위에서 지하로 밑으로 내리꽂는 느낌은 아니었다. 더 심하게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뭐 이제 6년 동안 그런 것도 끔찍한데, 돈으로 어떻게 더 압박을 하고 사람을 이제 가게 만들 수 있냐. 이거는 죄질이 사탄도 울고 갈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잖아. 나도 말했잖아. 이거는 진짜 악마도
이거는 왜 그 타이밍에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요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네티즌 반응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저걸 따져보니 참 김수현 팬들 새벽에도 김수현 살리자고 시선 돌리기로 막 가족 공격하는데 대단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김수현 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꾸 미자 그루밍 범죄 의혹인 인간이 왜 방송에 자꾸 내비치는 게 말이 안 되냐, 말이 안 된다, 어디를 기어 나오냐, 뻔뻔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김수현 지킴이 위원회 알바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오히려 그럴수록 수현이만 더 욕먹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한국에 뭐 연예인 살자 방지 협회 소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한테도 와가지고 김수현 씨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대. 기자님, 김세론 씨 그런 일을 할 때는 어디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김세론 보도 5082건이라고 해서 클릭 장사 언론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박제까지 박아놨대.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안 돼. 음주운전 했을 때 그 음주운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두두두 이렇게 찍는 거는 사실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화살 돌리는 거는, 이거는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기사들의 네이밍을 보잖아, 타이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카페 알바, 생활고, 인증 무리수, 아니면 이제 멈추지 않는 기행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김세론 가족들은 이진우 기자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엄청 싫어하더라고. 엄청 싫어하게 돼갖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같아. 나로서는 되게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김수현한테는 이렇게 좀 뭔가 관대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약간 반대급부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이 반대급부는 뭐냐면, 지금 여초에서는 김수현을 어떻게든 묻으려고 하거든. 어떻게든 묻으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완전 목숨 걸고 묻으려고 하니까 사실상 여초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피아식별밖에 없잖아. 어떻게든 그냥 사람들을 묻어보려고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DC에서 그 반대급부들이 좀 많더라고,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우린 반대로 이제 김수현 카바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미성년자를 만난다는 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수현이 나이가 세론이랑 뭐 4살 정도 차이 났다. 그리고 뭐 그랬으면 뭐 똑같은 이제 미자라고 해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좀 관대하게 봐줄 수가 있는 건데,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런 건 소위 말해서 저게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 그리고 저런 경우는 그 관대한 미국에서도 막 이제 징역 막 6, 7년 맞습니다. 그 미국의 여선생이 막 학생 막 이렇게 했다가 만나가지고 그랬다가 이거 징역 다녀온 거 못 봤냐.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둘이 결혼한 커플도 있어.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면 그래 사랑이라고 봐줄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근데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드라마 같은데, 미드 같은데 보다 보면 미성년자 범죄로 온 애들은 깜빵에서 맞아 죽잖아. 걔네들은 맞아 죽습니다.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걸 떠나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뭐, 나이가, 나도 이제 어린 여자를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인이란 기준점을 두고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은 그런 살인 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휘둘릴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란 기준을 정해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과하게 이게 넘어서게 되면,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렇게 강한 비판이 오게 되는 건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김소연에 대해 갖고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는 여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도 조금 아리까리하긴 하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알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보니까 그 반대급부 차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수현은 거의 뭐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향후 이 사건은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천문학적인 위압감을 어떻게 얻어맞는가, 요게 이제 나머지 관람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교육해서 라방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냥 김수현은 잘생긴 고영훈이다. 고영욱이 잘생겼으면, 그래, 뭐,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 어렸을 때부터 만났더라도 지금 세론이가 나아가고, 아니다. 난 성인이 된 지금도 수현이 오빠 사랑했고 지금 헤어졌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했고, 그랬다. 세론이가 이렇게 말하면 여론이 반전될 여지가 있거든.
본인이 그렇잖아.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 미성년 때부터 만났긴 했지만 나 진심으로 사랑했고 뭐 태현이 오빠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 여론이 뒤집어질 이유가 있는데 그 여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해줄 새로니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수현은 그런 새로니를 한 번 더 이용하려는 그런 스탠스로 지금 현재 임했다가 결국엔 태세 전환을 한 이 모습도 보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도 긴 이야기네. 잠깐만 오랜만에 유튜브 하니까 감이 안 잡혀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점점 늘어지는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짧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